우리 일과 에너지 이제 46쪽부터 나오는 거 지난 시간에도 어느 정도 얘기는 했었는데 빨리 그 내용들 점검, 공식과 함께 점검하고 실제 문제 풀이에는 어떻게 가는지 문제 풀면서 쭉 봐야 되는데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죠. 여러분들 오늘 벌써 그렇게 힘들면 안 돼요. 아까 보니까 쉬는 시간 하자마자 막 엎어지고 뭐 그러던데 그러면 안 돼요. 오늘 험난합니다. 지금부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좀 나름 쉬는 시간이었으면 마찬가지인데 오늘 내용 보다가 필 받으면서 쉬는 시간 없이 쭉 갈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앞에 내용들이 다 종합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원상 요거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는데 그만큼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 여러분 또 복습하고 그럴 때 도움 받고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얘기하죠? 첫 시간에도 얘기했고 문제 풀다가 질문 있으면 문자로 질문하세요. 영 안 하네. 역시 또 안 하네요. 그죠? 그러는데 질문하시고요. 빠르게 내용 정리합니다. 우리 여기서는 일과 일, W, 줄단위 나타내는 것과 에너지 E라고 보통 쓸 건데 요것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자. 이 일은 어떤 힘이 가해졌을 때 물체가 변위를 가진다면 코사인 세타 힘과 변위 사이의 각도 코사인 세타를 코사인 세타 곱해가지고 또 나타낸다. 에너지 일과 에너지 둘 다 스칼라량이고요. 방향은 생각할 필요 없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값 자체는 가질 수 있다. 그게 방향이 반대다라는 의미는 아닌데 스칼라량으로서 그냥 그 크기가 음수값이다 양수값이다 라고 받아들이자. 에너지는 여러 가지 에너지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K, EK 뭐 이런 식으로 쓸 거고 포텐셜 에너지, EP 또는 P라고 쓰면 운동량은 헷갈릴 수도 있긴 한데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냥.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마그네틱 에너지 아니죠. KP 합한 거,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포텐셜 합한 거, 미케니컬 에너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런데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포텐셜 에너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지만 그냥 포텐셜 에너지가 짧게 부르면은 mgh. 질량과 중력과 속도와 현재 물체의 높이 h를 이용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얘기했었습니다. E를 구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또는 E를 구할 때의 성질. E는 물체의 여러 가지 힘이 여러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을 때 여러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물체의 변위 자체는 한 가지니까 그 변위와 해당 힘에 의한 일값을 힘별로 따로따로 구할 수 있는데 기억나니? 기억 안 나니? 너무 옛날 얘기예요. 일주일 전 얘기해서 너무 옛날 얘기인가? 자 그렇게 해서 힘별로 따로따로 E를 구할 수 있고 또는 합력이 한 일도 물론 구할 수 있는데 합력이 한 일을 구할 때는 특히 그 합력 일일이 구해서 fs 코사인 세타 하는 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힘별로 한 2를 그냥 더해도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우리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봤었습니다. 기억나니? 그냥 대답하는 것 같은데 기억 진짜로 나니? 기억나요? 자 그렇게 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 두 개 같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체에 일이 가해졌을 때 그게 에너지 변화량을 도출해낸다. 그래서 일 에너지 정리를 표현해야지 되는데 아이고 에너지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앞으로는 뭐 열 에너지, 화학 에너지, 빛 에너지, 핵 에너지 여러 개 더 나올 텐데 에너지가 기본으로 세 개나 있는데 어떤 에너지가 어떻게 구한 일과 같나요? 라는 걸 구분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운동 에너지 변화는 물체에 가해진 모든 힘이 한 일을 다 더해서 구한다. 이게 운동 에너지 변화다.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운동량 아니에요.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물체에 가해진 중력이요. 중력이 한 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일값 제대로 공식대로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값을 붙이자. 중력이 플러스 값의 일을 했으면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할 것이고 중력이 마이너스 값의 일을 했으면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할 것인데 그 크기가 똑같을 거다라고 했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미케니컬 에너지 변화량은
니니 더하면 되니까 더하면 되니까 요거는 일 표시하면 그런 일 더하라 무슨 뜻이야? 물체에 힘이 가진 것 전부 다 고려해서 그 합력이 해준 일에 포함되어 있었던 이미 포함된 중력이 한 일을 빼라 라는 뜻이다. 뭐 양수값이었어도 빼고 음수값이었어도 그만큼을 다시 빼는 연산을 하자 라는 뜻이니까 한마디로 물체에 가해진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힘이 한 일들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일으킨다. 그만큼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다 라고 하자. 요 얘기 했었고요. 그러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보존 법칙? 그건 뭐냐?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변하는데 또 보존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거 원래 아니고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변화량이 0인 경우가 있을 뿐인데 그럴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적용된다, 성립한다 라는 말을 쓸 건데 그럴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경우가 희한하게 문제 중에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너무 자주 나와서 하지만 보존되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보존되는 경우는 별도로 우리가 그냥 이럴 때는 보존되니까 뭐 따질 필요도 없어요 라고 하자. 대표적인 경우가 언제 공기저항과 마찰을 무시할 때 자유낙하하는 물체, 땅에서 위로 던진 물체, 비스듬하게 던진 물체, 포물선 운동, 물체가 마찰 없는 빗면에서 미끄러지거나 올라갔다 내려오거나 막 이럴 때 빗면이 경사가 일정하지 않아도 얘가 경사가 왔다 갔다 해도 공면상 마찰 없는 공면을 자연스럽게 오르내릴 때 요럴 때들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치고 많은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치고 구하고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구한 다음에 갖다로 두고 연립방정식 또는 함수식 전개해서 풀기만 하면 된다 라고 문제에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너지 정리를 자세하게 나타낸 것이 47쪽에 나오는 상단에 있는 표고요. 그리고 우리는 2를 구하는 거 연습을 48쪽 예제 1번을 가지고 한번 해봤죠. 그죠? 그래서 요것들 나름 뭐 아주 첨예하게 계산을 한 것까지는 아닌데 예를 들지만 이렇게 돼요 라는 것들 확인까지는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내용적인 건 다 했어요. 내용적인 건 다 한 거나 다름없고 49쪽에 문제 접근 방법이라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쪽에도 이어서 이런 경우 예를 들었는데 이거 여러분 그냥 이렇게 푼다라는 거 보기만 하는 걸로는 크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49, 50쪽에 문제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써 있다고 해도 그거 본다 그래서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는 거 아니고요. 그런 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가 직접 문제로 보자. 연습 문제로 보자. 자, 연습 문제 우리 많이 풀어봤으면 참 좋겠죠? 연습 문제 많이 풀어본 만큼 여러분들 이제 숙제가 자꾸 없어지니까 연습 문제로 몇 가지 문제 풀어봅시다. 풀어보는 것 중에 이거 안 풀었니? 아니 하나도 안 풀었니? 우리 수업 시간에 여기까지 하나도 안 나갔니? 내가 이거 항상 여기까지는 하는데 시간이 안 돼 있네. 아예 안 풀었어요? 잠깐만요. 자, 그 중에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여기 문제 한 2문제 정도 풀고 넘어간 줄 알았는데 자, 55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봅니다. 요건 조금 중학교 수준에서도 조금만 하면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55번 문제 풀어보고 56번 문제는 같이 풀어볼 거예요. 금방 풀었네. 자,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경우죠. 마찰 없고 공기저항 무시한다 그랬을 때 빗면에서 미끄러지거나 올라가도 상관없는데 미끄러져 내려가는 경우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연습 예제를 풀어보는 거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긴 하다. 여기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 같으려니 라는 상황이라고 믿고
이때 역학적 에너지, 이때 역학적 에너지를 두 번 구하자. 속도 제로, 운동 에너지 0, 포텐셜 에너지 높이 h니까 질량 m이라 쳤을 때 mg 라지 h. 이때도 별도로 역학적 에너지 일단은 구하자. 속도가 v가 됐다 치면 질량 m이라고 치고 나와있지 않아도 2분의 1 mv 제곱이면 포텐셜 에너지는 mg 스몰 h라고 치자. 그랬을 때 이럴 때는 원래 안 변해 라고 한 다음에 이항 m 정리 2 루트 해가지고 구하면 2번 답으로 나오죠. 자, 요렇게 하는 게 가장 간단한 일단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케이스로서 정한 건데 여러분들 63번 문제가 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 겁니다. 그러는데 요거 조금 더 계산할 내용이 있긴 있죠. 63번도 이어서 풀어봅시다. 55번은 잘했어요. 자, 여러분들 한 절반 정도 학생은 뭐 진작에 금방 다 잘 푸네요. 자, 이런 경우에 수의 질량을 안 가르쳐줬는데 안 가르쳐줬으면 그냥 m이라고 해 그냥. 그 다음에 이게 전형적으로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공기저항과 마찰은 다 무시하고 얘네들이 공면 따라서 마찰 없는 공면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때 이것도 전형적인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경우이다 라 그러면은 이거 얘가 올라가는 동안 포텐셜 증가량만큼 운동 에너지는 또 감소할 것이고 그걸 표현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결론적으로 같은 말이긴 해도 A에 썼을 때 역학적인 그냥 구해봐. EV라는 속도를 가진다.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2V 전체 제곱 더하기 포텐셜이 mg h 요때도 역학적인데 일단 구해봐. 2분의 1 m 그냥 v 제곱 더하기 높이가 EH 지점에서 EMGH 요때도 구해봐. 요때 속도가 제로니까 운동에너지 0 그리고 모르는 높이 라지 H라는 문자값에 대해서 이걸 다른 걸로 표현하자 라고 하는 건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아니 이럴 때 그때나 이때나 같잖아 라고 한 다음에 같다 하니까 뭐 M 미리 다 지워줘도 괜찮겠네요. 아 이거 안 가르쳐준 이유가 있구나 라고 한 다음에 요거 관계에서 2분의 4 V제곱 더하기 GH는 2분의 1 V제곱 이거 일부러 2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약분 안 했어요. 2GH 하니까 2분의 3 V제곱 이 GH라는 관계성을 가진다 그랬을 때 요거 다시 넣어보자.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는데 여기에서 V제곱이라는 거 2분의 3 V제곱 이렇게 된다면 2분의 1 MV제곱은 2분의 1 V제곱은 3분의 GH 되는 거니까 요거 조금 다시 계산하면은 3분의 GH 더하기 2GH니까 3분의 7GH 라고도 연립해서 대입해서 정리했고 그게 G 라지 H니까 H는 3분의 7H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물리는 끝났어요. 요 식 세우는 순간 물리는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수식 전개하는 거 일종의 연립방정식처럼 이렇게 푸는 건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덧셈 뺄셈 구구단에 연립방정식에 그래프 그리는 거에 했던 이유가 다 뭐라고? 이거 하려고 우리 역학하려고 이걸 위해서 그동안 했던 거라는 거 내가 매번 강조하죠. 아, 난 왜 이렇게 뭐 수학을 뭐로 배우냐? 무슨 뭐하러 배우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왜 이렇게 나는 좀 귀에 거슬리니? 그쵸? 정답은 분리하려고. 분리는 왜 해요? 인간이라면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활동. 질문 주고 질타. 해야지. 공부하는 이유를 왜 자꾸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언제나 하나였죠? 질탐. 분리하려고. 자, 그래서 55번과 뒤에 있는 63번 문제는 전형적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는데 다음 56번, 58번 같이 이제 순서대로 풀어볼 건데요.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그대로 적용해서 푸는 문제는 제법 문제가 간단하게 풀이 방법은 금방 나오기 때문에 56번, 58번을 풀어보면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 굳이 보존되는 거 말고도 해보자 라는 거 같이 볼게요. 자, 먼저 56번은 같이 좀 여러분 보고 이제 생각도 해보라고 하면서도 풀이 자체는 같이 해봅니다. 자, 여기 빗면이 있는데 그냥 하나의 빗면을 가지고 두 번 실험하는 것 뿐이에요. 빗면상 P, Q라는 지점이 있을 건데 한 번은 EM짜리 질량을 가지는 물체 A, 다음번에는 M 질량이 반밖에 안 되는 질량 가진 B 물체로 줄 연결 도르래 여기서 내가 뭐 또 물체 달아놓은 게 아니라 직접 F로 당기겠다. 그랬더니 A 물체는 P에서 Q까지 잘 올라오더라. 그런데 질량을 다르게 한 다음에 똑같이 줄 도르래 했을 때에도 가볍다고 함부로 힘을 다르게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은 힘을 줘봤더니 이것도 결국에는 Q까지 오더라. Q 지점까지 도착을 다 하더라 라고 했을 때 그때 기억, 니은, 디귿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야 이건 어떻게 되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좀 내가 푸는 걸로 여러분 생각하면서 좀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에도 그랬을 때에도 일단 등장하는 물체에 대해서 중력 가해주고요. EMG 수직항력 받겠죠? 여기서 접촉이 항상 일어날 거니까 적당한 크기의 수직항력 받을 거고요. 줄이 늘 달려있으니까 장력을 이렇게 받으면서 올라갈 텐데 그 장력이 얼마? 내가 F로 당긴다라는 거는 줄에 F 장력을 걸어주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장력 크기를 F라고 놓자. 이때도 미리 분석해 놓습니다. 중력 mg 작용하고요. 수직항력이 뭔가 있긴 있겠죠. 아 몰라요. 한 다음에 장력이 여기서도 F로 당겼다. F가 걸린다 라고 해줘야 되겠다. 그럴 때 자, 이 문제 풀이 자체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유형의 문제 또는 유사한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나는 해석을 할 거다라는 거 풀이 요령을 여러분이 가져갑니다. 뭐냐면 물체가 힘 받으면서 움직이는데 특히 빗면에서 움직일 때에는 그럴 때에는 물체의 실제 변위를 표시를 해줘요. 모르니까 S 이렇게 합시다. 등가속도 운동부터 썼던 S 그리고 가로 방향 됐어요. 높이가 H만큼 변했다라는 것도 표시해줍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A와 B 모두 S만큼 높이 H 공통 P에서 Q까지 움직일 거기 때문에 SH, SH 똑같이 써줬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훨씬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자. 뭐냐면 그러한 A 물체의 전체 운동 과정에 있어서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쓰자. 이때도 마찬가지. B 물체의 전체 운동 과정에서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쓰자. 그러면서 운동 포텐셜 역학적 에너지를 얼마인지 쓰는 방식이 달라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우리 앞에서 일 에너지 정리를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운동 에너지는 이때 정제했는데 이때 속대 V 됐다 치자. VA 됐다고 치자. 그러면 그냥 2분의 1 MV 제곱의 차이 2분의 1 EM VA 제곱만큼 증가했어요. 그냥 이렇게만 써줄 겁니다. 운동 에너지 변화는 그냥 2분의 1 MV 제곱으로 을 이용해서 계산할 거예요. 일 에너지 정리 안 쓸 겁니다.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mg 델타 h로 mg 높이가 얼만큼 변했냐 가지고 mgh가 변한 양 높이 변했으니까 mg 델타 h 이용해서 그냥 써줄 거예요. 높이가 h만큼 올라갔네 그러면은 EM짜리가 G, H만큼 올라가면서 포텐셜이 증가했어요 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를 일 에너지 정리를 쓸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뭐라고? 물체에 가해진 중력은 생략 제외. 나머지 힘들이 해준 E를 다 더하자. 자, 물체가 요렇게 S만큼의 변위를 가질 거예요. 그럴 때 중력 가해지지만 얘는 안 보고 가는 동안 나머지 힘 수직항력과 장력 F를 이렇게 받을 텐데 얘네들이 할 일이 역학적인 변화량이다. 그런데 중력은 생략입니다. 제외하는 거예요. 자, 물체가 받을 수직항력에 의한 일 몇 줄? 모르는 크기의 수직항력이 S만큼 가는 동안에 한 일 몇 줄? 0줄. 왜요? 수직항력이 면의 수직으로 가해지면 면 따라서 가는 변이랑 둘 사이 각도가 90도일 거니까 코사인 90, 0 어차피 곱할 거니까 이거는 2를 0줄 한다. 그러면 나머지 힘 F가 할 일, 여기서는 F라고 해야 되죠. T가 아니라 F가 할 일은 얼마? F하고 변이 방향은 똑같은 방향, 사이각이 제로니까 F, S, 코사인 세타 1. 그래서 플러스 FS 써줍시다. 됐네요. B는 처음에 속도가 0이었다가 VB가 된다 치자. 그러면 B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2분의 1 M, 얘는 M질량이에요. M, VB 제곱만큼 증가. B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올라가니까 높이상 올라가니까 H만큼 S 아니고 H만큼 mg H 증가. 역학적 에너지는 mg 생략 가는 동안 n 프라임이 하는 일 제로 F가 하는 일 FS만큼 양수값으로 됐네요. 기억 가에서 나는 됐고 가에서 물체 역학적 에너지는 P에서 Q까지 가는데 P에서 Q에서 같냐? 역학적 에너지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에 증가했잖아. 변했잖아. FS만큼 안 같다. 기억 틀리다. 니은 F가 물체 한 일이라는 거. 에너지 모르겠고 일단 저기도 F 여기도 F 있으니까 F라는 힘에 의해서 A가 또는 B가 받은 일은 어떠니? FS 똑같은데요. 같다. 디귿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어떠니? EMGH 증가, MGH 증가. 가에서의 A가 더 2배로 큰데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선생님 이거 뭐하러 설명하셨어요? 여기 문제 풀 때 거기까지 갈 필요 없는데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구하자라는 거 예시를 보여준 거고요. 이거랑 상당히 유사한 문제인데 상황이 조금 다른 게 58번 문제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거 적용 가능한지 직접 풀어봅니다. 자, 이제 같이 좀 볼까요? 자, 간단한 계산이 조금 더 남은 친구들도 있고 진작에 답이 또 나온 학생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같이 봅시다. 자, 58번 문제. 선생님 저 문제 안 돼요? 같은 문제인데 58번에서 문제에선 위에서 내려다본 건데 나는 A와 B 1kg, 2kg짜리 물체를 각각 옆에서 본 걸로 따로따로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야 중력이나 수직항력 다른 힘 작용하는 게 잘 보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 A 1kg짜리는 중력 10N, 수직항력 요 접촉 있으니까 NA N 받으면서 어떤 힘인지 모르겠는데 전기력일지 장력일지 뭐 탄성력일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으로 F라는 힘을 주었다라고 하면 했더니 얘가 어쨌든 오른쪽으로 S만큼 이동을 했네요. 그랬을 때 0m/s였었던 A가 오른쪽으로 가서 속도가 VA가 됐다라고 치자. 모르는 건 그냥 다 문자로 막 때려 박습니다. 그 다음 B는 중력을 2kg 20N 아래로 받고 수직항력도 뭔가 받기는 받을 거고 NB 그리고 오른쪽으로 F라는 아까랑 똑같은 크기다라는 의미에서 FF 오른쪽으로 가해진 힘이 또 표시가 됐어. 그랬더니 이것도 역시 완전히 편편한 이 면에서 오른쪽으로 S만큼을 가서
속도가 VB가 됐다. 진짜 처음에 얘네들이 정지해 있었는데 이런 힘들 때문에 점점 빨라져서 이런 속도가 됐다 치고 뭘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든지 다 구해는 보자. 그랬더니 자 운동 포텐셜 역학적 에너지 A와 B에 대해서 각각 구해봐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를 쓰는 요령은 일 에너지 정리를 직접 쓴다기보다는 어떤 속도가 됐다 치고 0이었던 운동 에너지가 그만큼 변했다라는 의미로 쓰자. 2분의 1, 1kg VA의 제곱. B는 0에서 VB가 됐다. 1분의 1, 2kg짜리가 VB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로 변했으니까 그만큼 다들 운동 에너지 딱 그 값만큼 증가를 한 꼴이겠네. 포텐셜 에너지는 얘가 높이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둘 다 안 변한다라고 하자. 역학적 에너지, 물체가 받을 힘 중에서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힘들에 의한 1만큼 변했다라고 하자. 자, 물체가 받은 힘 중에 중력은 제외, 잠깐 숨겨놓고 물체가 오른쪽으로, 완전 오른쪽으로 지면 따라가는 동안에 수직항력과 F라는 힘이 가지네. 이제 두 개 남았네. 얘들이 하는 힘을 2를 찾아보자. 위쪽으로 가진 수직항력이 물체가 오른쪽에 S만 가는 한 1은 0. 오른쪽으로 가진 F가 오른쪽으로 S만큼 가는 동안에 한 1은 플러스 FS. B. 중력 20N는 지금 잠깐 숨겨놓고 물체가 받는 위쪽으로 받은 수직항력에 의한 1, 0. 오른쪽으로 받을 힘 F에 의한 1, FS 플러스 FS. 변이 방향과 F라는 힘의 방향 아예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대답을 한번 해봅니다. 기억 F라는 힘이 A와 B에 가지는데 각각의 A에 B 한 일은 같냐? F라는 힘이 각각 가해지면서 얘가 나름 운동할 변위와 얘가 나름 운동할 변위의 방향이 같고 크기도 같고 하니까 FS, FS로서 플러스 FS로서 똑같네요. 맞네요. 이은 Q에 도달할 때 운동 에너지는 누가 누구의 몇 배냐 물어봤는데 해보니까 이거 역학적인 변화랑 우리 똑같네 그랬는데 이거 더하면 나와야 되는 얘랑도 같아야 되겠네. 뭐 A의 최종 운동 에너지와 B의 최종 운동 에너지는 같은데요? 뭐 그쵸? 운동 에너지 두 배 뭐 그런 거 아니고 같아요 라고 하고요. 디귿 Q에 도달할 때 속력은 A, B 어떠냐? 이거 같다며. 그러면 A제곱, VB 제곱 한 게 같으려면은 2분의 1, 2니까 VA가 VB보다 루트 2배 딱 커야 제곱 이렇게 계산해서 같겠다라고 나오겠네. 그래서 A가 도착할 때 속도가 B에 나름 도착했을 때보다 루트 2배 큰데요? 라고 하자.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슬슬 응용이 되기 시작을 했죠. 응용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자, 요런 표를 그리면서 문제를 풀어보자. 그러면 설명이 깔끔하고 명쾌하다. 그런데 매번 그리진 않을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잘하게 되면은 뭘 저걸 다 구하고 있어. 이거 생각하면 이렇게 나오지라고 여러분은 될 겁니다. 되고야 말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설명하면은 너무 설명 자체가 어려우니까 일반적인 풀이 방법을 함께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자 라는 건데 이걸 다음번 단계로 확인하는 문제, 응용하는 문제가 예를 들면 69번 문제예요. 55쪽에 69번 문제 나오는데 요게 이러한 양식을 쓰면서 조금 한 발 더 나가서 응용한 문제인데 요거 일단 여러분들이 나름 풀어봅시다. 55쪽 69번 문제. 자, 앞에 두 문제는
A, B 두 물체를 가지고 A 물체의 실험, B 물체의 실험 또는 동시에 실험하는 것 같아도 A, B 뭐 밀었어요 라고 했을 때 둘 간에 큰 상관관계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두 물체가 나오기는 해요. A, B 2kg짜리 물체 얘네들이 줄에 엮여서 운명 공동체로 같이 움직이네. 그럴 때에는 자 일단 여러분들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A가 받는 중력 수직항력 장력 아래 위 오른쪽 B가 받는 중력 장력 아래 위 두 물체가 받을 힘들 다 표시를 했고요. 공기저항 마찰 없고 운동 에너지 변화, 포텐셜 에너지 변화,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쓸 건데 앞에랑 다르게 이런 식으로 함께 움직일 물체 두 물체가 동시에 같이 뭐 이럴 때에는 두 값의 합도 구해주는 걸로 지금부터 합시다. 지금부터 두 값의 합을 구해줄 거예요. 자, 해봅니다. 원칙은 똑같아요. A 물체의 운동, 포텐셜, 역학적 에너지 B 그거 덧셈 할 때 요거는 그냥 구한 다음에 더하기만 한 번 더 해주면 돼요. 자, 가봅시다. A와 B 물체는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물체는 동시에 같은 속력을 순간적으로 가지면서 같은 거리만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S, 아래쪽으로 S 간다 치자. 자, 여기서 두 물체의 변이는 각각 완전 오른쪽, 완전 아래쪽. A는 아예 높이 변화가 없고요. B는 S 자체가 또 높이 변화이기도 할 것 같다. 그래서 H라는 새로운 문자까지 쓸 필요 없었습니다. 요거 표시해 주라 그랬죠. 요거 높이, 변이, 요런 것들. 그랬을 때 최종 도착했을 때 몇 초가 걸렸을지 모르고 얼마나 갔을지 몰라도 얘네들이 가질 속력 오른쪽으로 아래로의 속도값, 속도의 크기 속력은 V로 똑같겠다라고 한 다음에 둘 다 0m/s에서 출발했는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3m3 V 제곱되고요. 2분의 1, 2 m이 2 V 제곱되니까 2분의 1 그냥 이건 더합니다. 5 V 제곱 써놓고 보자. 포텐셜 에너지 A는 자 중력과 속도 G는 10으로 놓을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 A는 높이 변화가 없었으니까 아예 제로. B는 S만큼 내려왔으니까 2kg짜리 물체 S만큼 내렸다 mg 델타 H 그러면 마이너스 20S라고 써야 되겠네. 중력과 속도 10 대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0 마이너스 20S 됐네요. 다음 역학적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선생님 이거 다 나왔으니까 이거 더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럼 정보가 새로운 게 등장을 안 합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가 가진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힘들이 물체에 준 일의 총합과 같다. 말은 길지만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아 그거요 라고 하고 있으면 됩니다. A는 오른쪽으로 S라는 변이 A는 아래쪽으로 중력 이건 지우고요. 적당한 크기의 수직항력 나는 일단은 구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그거 30N인데요. 아 나는 아직 안 구했어요. 어쨌든 물체가 가진 수직항력과 장력에 의한 일을 합하자. 수직항력이 하는 일은 0 물체에 가해지는 장력 T뉴턴이라고 아직 안 구했습니다. T뉴턴이 오른쪽으로 물체 오른쪽으로 S만큼 가면 얼마? T가 한 일 플러스 TS 나와야 되죠? 그죠? 다음 B는 아래쪽 S 움직인 동안에 중력, 생량 위로 가해질 같은 크기의 장력 T가 한 2일이 역학적인 변화량이네. 얼마? 마이너스 TS 그래야 됩니다. 장력은 한 줄의 공통 크기로 B에는 위로 T 가해지는데 위로 T 변이는 아래로 S 둘 사이의 힘과 변이 사이의 각도 180도 파이라디안 그러니까 마이너스 했더니 여기다가는 그냥 단순 위아래 덧셈 0이네요. 자, 소위 이와 같은 경우에 A, B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각기 달라도 뭔가 역학적 변해도 역학적 에너지 변화의 총합은 일정하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이거 원칙 없이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으로 해주면은 엄밀하게 정확하게 나온다. 아이고 여기까지 했을 때가 이제 물리는 끝났어요. 지금부터는 산수 수학의 영역입니다. 뭐 가로 세로 숫자 맞추기. 이거 요거랑 요거랑 이거 더해도 이거 돼. 이거 더해도 이거 돼. 이거 더해도 이거 돼야 되네. 그러면 2분의 1 5 V제곱이 20S랑 크기가 같아야 되겠네.
20S라는 것과 크게 같아야 더해야 0돼야 되니까. 그랬을 때 요거는 말하자면 플러스 20S가 되는 건데 우리 이거 어떻게 썼니? 2분의 1, 3, 2, 5, 3대 2대 5 비율이 20S니까 얘네들은 변형 가능하네요. 20S에 5분의 3 플러스 12S 20S에 5분의 2 플러스 8S 플러스 20S 0은 TS T는 혹시 12? 맞아요. T가 뭔데? 여기 걸린 장력. 자, 장력을 이렇게도 구해봤어요. 장력. 여러분들이 요런 상황에서 가해지는 힘 알자. 힘 가속도 같아야 돼. n분의 n분의 가비엘이 해가지고 장력을 구하는 거 지금까지 해본 것 말고도 어떻게 끼워 맞추다 보니까 T가 12 이렇게도 나옵니다. 자, 장력 구하는 조금 변형된 방법으로 기억 한번 연습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의 풀이가 틀린 게 아니라 이렇게도 찾아나가는 방법이 있네 라는 거. 다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물어보는 건 대답만 해봅니다.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B의 역학적 에너지 일정하냐?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했는데요. 써있네. 감소했고요. 얘는 틀렸네요. 디귿. 두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A의 운동의 증가량과 B의 포텐셜 감소량에 비례 몇 대 몇? 그랬는데 자 이거 너무 이렇게 읽기만 하면 어지러우니까 그냥 내가 뭐라고 썼나 보자.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의 크기 비는 몇 대 몇? 22대 20. 3대 5지 3대 2는 아닌데요. 그냥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하는 동안에 A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B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의 비는 몇 대 몇, 뭐뭐와 뭐뭐의 비는 몇 대 몇, 뭐뭐와 뭐뭐 합의 비는 몇 대 몇 대 몇, 뭘 물어봐도 다 대답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물체가 함께 움직이는 경우는 이와 같이 풀어준다라는 거 하나 더 연습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까지 하나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물리학원 공부를 해봤거나 일에너지 정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변화량 이런 거 구해보던 친구 중에서 지금 69번 문제 직접 풀어볼 때 니은 보기에서 보기 니은 지문에서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일정하다 이거 판단 요렇게 한 친구 있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없나? 뭐냐면 이런 움직임을 하는 과정에서 A 운동 에너지 증가하죠. A 포텐셜 에너지 일정하죠. 그래. B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죠. B 포텐셜 에너지는 내려가니까 감소하죠. 자, 근데 우리는 아니고요. 걔네들은 이와 같은 경우에 두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합은 보존된다라고 그냥 외우고 있어요. 공기저항 마찰 없이 뭔가 도르래 줄 두 물체에 마찰 없어 운동할 때 역학적 에너지 합은 보존된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A는 운동 에너지 증가 포텐셜 얘는 역학적 에너지 증가하는 게 확실해. 얘는 증가 감소 합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합은 보존돼야 되니까 얘는 역학적 에너지 감소한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 전국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역학적이 확실히 증가하잖아. 그러면 이 역학적이 딱 그만큼 감소해야지 합이 변하지 않지. 이렇게 푸는 거 아니다. 네, 풀어도 되긴 하는데 어느 정도 그거는 좀 원리를 잘 모르면서 요령으로 접근한 느낌이 있고요. 자, 봅시다. 일에너지 정리,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힘들이 해준 일과 같다. B의 역학적 에너지 물어봤죠? 이렇게 가는데 중력, 장력 가야죠. 중력 제니까 장력 이렇게 가야죠. 얘가 한 일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야. 여기 감소하겠죠? 그냥 끝!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문제 더 검토를 해본 다음에 잠시 쉬는 시간 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한쪽 넘겨서 76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 다 풀 건 아니고요. 지금 같이 다 풀 건 아니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볼 건데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76번의 기억 지문 때문에 그래요. 자, 빗면이 있고요. 여기에 A 물체 M 질량 가지는 거 있고요. 줄, 도르래, 줄, B, M 질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이 적당히 내려왔대요. 적당히 내려왔다고 합니다. 자, 문제 지금 나랑 같이 다 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푸세요. 이렇게 했을 때 기억에서 물어봅니다. 얘네들이 P에서 Q까지 각자 내려가는 동안에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기억? 이렇게 가는 동안에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해요? 감소해요? 일정해요? 감소하죠? 왜 감소해요? 자, 우리는 이제 배운 사람들이니까, 배우신 분들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B에는 됐어. B에는 중력 작용하고요. 물론 M주긴 하겠는데, 그리고 장력이 반드시 작용할 거야. 그런데 내려간대 여기까지. 그러면 변이가 아래로 S야.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을 생략하고 나머지 힘이 이거밖에 없네. 얘가 한 일이요. 얘가 한 일. 마이너스 값 나오겠죠? 그러니까 역학적이 감소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요량껏 공부하던 친구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경우는 두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합은 보존돼요. 그런데 A는 점점 빨라져요. 운동이 증가해요. A는 비면 따라 내려와요. 포텐셜 에너지 감소해요. B는 운동 에너지 당연히 증가해요. 내려가는 동안에 당연히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할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 확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걸 내가 지금 못 찾겠네. 그럼 누가 B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되지? 어려우신 분, 어려운 문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번 시험 어려웠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조금만 문제 유형을 바꿔도 학생들이 접근을 못 하는데 우리 배우신 분들은 이거 당연히 감소하잖아. 당연이란 말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입에서는. 그래서 기억, 역학적 에너지 B 거 감소, A는 당연히 증가. 중력, 수직한 수렴이에요. 중 빼고 장력이 하는 일, 양수값 당연히 증가.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역학적인 변화량에 대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자, 나머지 니은 디귿은 상황 잘 읽어보면서 또 해석한 게 의미가 있는데 일단 관련해서는 기억만 대답을 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몇 가지 문제 더 풀어볼게요. 자, 잠시 쉬는 시간 가지는 동안에 질문사항 각자 개별 질문 또 조금씩 합시다. 잠깐만요.